물론 이 대표도 땅이 필요한데 땅이 많으니까 좋은 마음을 좀 가지고 있겠죠. 근데 왜 사람들 눈앞에서는 사랑싸움으로 보였을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이준석 당대표 7월 7일 지나서 어떻게 운명이 흐를까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현진 의원과 이준석 당대표가 하는 행동이 사랑싸움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갖고 배현진 의원 사주를 풀어보고 이준석 당대표하고 궁합이 어떨까 좋아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눈빛을 보니까. 그래서 진짜 그런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제 개해 임술 정류. 제가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 사주를 이제 11월 6일로 풀어보니까 이게 접입 시간에서 하루 전날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거를 이렇게 쭉 맞춰보니까 하루 전날로 보는 게 맞더라고요. 사주를 처음 풀어볼 때 이 정화일주의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성격은 사실은 이 태어난 날에 주로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 많아요. 이 정화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낯을 가린다는 거. 그 대신 이제 좋은 점은 또 되게 성실하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시간을 딱딱 맞추는 스타일이에요. 그 대신 남한테 뭔가 이렇게 부탁하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영업은 잘 못해. 예를 들어서 뭐 보험 들어달라, 뭐 돈 빌려달라 이런 건 절대 못하는 게 이 정화일주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의 제가 많은 사람을 정화일주를 봤는데 이 정화일주의 특징은 짝사랑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분위기를 많이 타고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상상으로 다 하는 스타일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그 남자하고 상상으로 만나고 사랑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는 행동은 못하면서 혼자 상상으로 사랑을 잘 말하는 그런 게 대표적인 정화일주고, 그 다음에 또 옷차림 같은 거를 좀 남하고 조금 차별되는 옷을 잘 입어요. 명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산 옷이라도 자기에 맞는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똑같은 걸 하는 걸 또 되게 싫어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 옷을 입고 당사에 나왔는데 어떤 직원이 똑같은 옷을 입었어. 그러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 스타일이 이 정화일주의 특징이에요. 목걸이도 마찬가지야. 귀걸이를 했는데 똑같이 한 직원이 있어. 그럼 집에 가서 갈아입는 게 이 정화일주의 특징이고, 그 다음 비 오면서 예쁜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먹는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벤트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또 잘 삐지는 성격이에요. 그것도 삐지면 좀 오래 가고 뒤끝도 좀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정화일주의 이 술토, 이 술토는 상관이에요. 상관이란 건 관을 자꾸 깨버리는 그런 게 있어. 이게 이제 어떤 욱하는 성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욱하는 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욕을 해. 본인도 바로 욕을 해요. 욱하니까.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이 되게 짠해지는 스타일이야. 아 괜히 했다. 이 사람 혹시 따라와서 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잠 못 자고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그림을 그리면 이 불이 되게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촛불이에요. 촛불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사주에서는 뭐가 없냐면 해중에 있는 나무가 조금밖에 없어. 그 다음에 흙이 많다 이 말이야. 거기에 금덩어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피가 막 이렇게 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불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땔감이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이 본인한테는 아버지, 재물,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남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일단은 지금 뭐가 필요하겠어요?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한 게 들어올 때 뭐든지 다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땔감이 없으니까 만약 이 땔감이 나한테는 되게 필요하겠죠? 이 땔감이 필요하니까 이 땔감이 나한테는 엄마니까 엄마한테 굉장히 효녀다. 그다음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체로 교육계통이 많아요. 선생님이나 직업을 택할 때 남을 가리키는 직업 이런 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문서에 해당하는 거니까 문서 챙기는 걸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불이겠죠. 불이 강해져야 이 금을 쇳덩어리를 녹일 수 있어서 돈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불이 본인한테 본인, 형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같은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불이 강해져야 이 금을 녹일 수가 있으니까.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다 주는 스타일이야. 그 대신 이 금이 많기 때문에 아 내가 좋아서 이렇게 줬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누가 친한 친구 와서 빌려달라면 선뜻 주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 금이 많기 때문에 돈의 개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돈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줬어. 근데 한 달 있다 갚는다고 안 갚고 또 100만 원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또 빌려주는데, 이 사람은 몇 번 실망을 하면 아예 딱 잘라버리는. 금이 많은 사람은 견달력이 강하다. 딱 잘라버리고 안 봐버리는. 핸드폰도 다 지워버리고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불이 강해져야지 이 금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이 많아지면 어때요? 이 불이 꺼지고 나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아버지나 시어머니는 본인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을 조금 늦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아버지한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아버지한테 실망하면 남자한테 질리겠죠. 그래서 결혼 생각이 별로 좀 늦게 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비가 와. 그럼 나무가 없는 불은 금방 꺼지겠죠. 그러면 남자를 경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혼자 상상 속의 사랑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기심도 많고, 호기심은 많은데 직접 하지는 못하고, 또 남한테 이렇게 좋아한다 표시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데이트하기에는 되게 좋은 여자예요. 이 정화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뭘 먹을 때 이 토가 많기 때문에, 토가 많은 사람들은 되게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다 막. 데이트할 때 뭘 사줬을 때 되게 맛있게 먹고 막 너무 좋아 막. 꽃 보면 너무 예뻐 막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나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집에 화초를 막 키우면 잘 죽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땔감이 화초인데 이 금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화초를 만지게 되면 금기운이 자꾸 목을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무는 소중하기 때문에 화초는 좋아하는데 직접 기르는 거는 자꾸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내가 불이 약한데 토가 많아. 이 토라는 건 본인한테는 자식, 사업체, 진로, 아랫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토는 표현이 강하니까 불의를 보면 욱하는데, 목이라는 건 신경계통이거든. 간,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이 약하니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괜히 했다 하고 걱정하는 스타일이고, 또 이 정화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요. 끊임없이 계속 걱정하는 스타일이에요. 좋아도 걱정, 나빠도 걱정. 아마 요즘 이 대표 때문에 요새 잠을 좀 못 자는 것 같아요. 좀 눈이 좀 부어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목이라는 거는 또 우리 인체에서는 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간 기능이 회복이 늦게 되는 사주야. 목이 없다는 거는 간의 기능이 수치가 낮은 거예요. 기능이 약한 거야. 그러면 신경이 예민하면 아예 못 자고, 또 신경이 안 예민할 때는 하루 종일 자야 돼요. 왜냐면 간 기능이 풀려야지. 그럼 시험엔 되게 약한 사주. 왜? 시험 보면 너무 긴장을 하고 전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면 간의 기능이, 간의 수치가 늦게 풀리니까 잠이 늦게 깨겠죠. 하루 종일 잠을 못 자면 멍 때리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시험에 다 망치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내가 볼 때는 뭐 공채 무슨 시험 볼 때는 한 7, 8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에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이가 이제 올해로 40인데, 대장의 기능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한 대장의 기운이 한 30% 정도 돼요, 금이. 그러면 대장에서 하는 일은, 이 토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음식을 잘 먹는 사주예요. 왜냐면 위산이 많이 나오니까.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다 소화를 시키거든. 대장에 내려가면 어때요? 대장에서는 이 음식을 분해해서 호르몬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뭐 결혼이 좀 늦는다 그래서 아기를 못 갖는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신이 또 잘 되는 사주예요. 그렇지만 이 금은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는 굉장히 강하고 세요. 근데 금이 또 들어올 때는 이 뼈가 막 팽창을 한다고. 기가 세니까. 그럼 이걸 잡는 근육이 약하니까 이런 사주는 디스크에 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불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시력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심장의 기운이 약하니까 어때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럼 눈 쪽으로 피공급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시력이 좀 떨어질 거고, 안경은 안 썼어도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뭐 집에 가서 쓰는지 몰라도 뭐 수술을 뭐 받았을 경우도 있고, 그 대신 또 머리 쪽에 피가 빨리 안 올라가니까 뭔가 빨리빨리 이해하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너무 긴장을 해서 빨리빨리 못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시험에 약하고 잘 떨어지는 사주예요. 그럼 그걸 보완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주의 약점은 뭐냐면, 지금 묘목이라는 기운이 있어요, 사주에서. 그 다음에 이 묘목만 들어오게 되면 이 나쁜 기운을 평생 동안 좋아지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묘목의 기운은 뭐냐면, 이 목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간에 해당하는 거고 신경이고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주면 이 묘만 있으면 이 해수하고 합이 돼요. 이렇게 일지를 충하면서 합이 되니까 이 물을 갖다가 나무로 만들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 임수라는 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사주에는 이 임수가 있는데 이 묘목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묘목의 기운을 넣어주게 되면 운이 평생 동안 잘 살아갈 수가 있겠죠.
오늘은 풍수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 묘목이라는 거는 우리 색깔로는 청색이에요. 근데 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 머리 쪽, 백회, 그 다음에 단전 쪽에 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속옷을, 청색 속옷을 입게 되면 3% 합살. 이걸 나쁜 거를 살. 이 물은 불을 꺼버리는 살에 해당하는 거야. 이 살을 없애고 나무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쁜 걸 바꿀 수가 있어요. 한 3%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은 이 나무가 필요한 사람은 항상 동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동쪽으로 이사를 하면 돼. 이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제 방향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현관, 빌라도 빌라 현관 앞에서 요새 웹 있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딱 봐서 동쪽으로 향하는 대로 이사하면 돼요. 굳이 그런 걸 철학관 가서 물어볼 필요는 없다. 내가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걸 알라 그러면 옷 살 때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옷을 사면 꼭 청색 옷을 많이 사. 그러면 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좀 빨간 옷을 선호하는 편이야. 그럼 화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노란색을 이렇게 옷을 찾고 사는 사람은 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흰색만 맨날 사는 사람 있죠? 그럼 금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검정하고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향만 봐도 사주를 굳이 풀지 않아도,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있어요, 이름. 이름도 오늘 이름을 조금 풀어드릴게요. 이름이라는 거는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지금 목이 필요한 거예요. 목이나 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주를 정확하게 봐야지 이름도 정확하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호적을 바꾼다 그래서 운이 좋아지진 않아요. 호적 바꾸면 내 몸이 들어오는 거 아니죠. 우리가 사는 거는 지구와 태양 그 사이에 이렇게 계속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목화토금수가. 그럼 이 공간에는 목화토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목화토금수를 내 몸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게 풍수예요. 이 나무가 없으면 산에 가서 나무꾼 안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게 풍수예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예를 들어서 이 목의 종교는 사실은 이 토의 종교는 제가 방송에도 했지만은 불교고 중국에서 발달한 종교. 서쪽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달한 종교는 기독교하고 천주교예요. 내가 토가 부족하면 불교 가는 게 좋은 거고 절에 가는 게. 내가 만약에 금이 필요하면 기독교나 천주교를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풍수예요. 이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는 거는 호적을 바꾸는 것보다 이렇게 부르는 파동 이름이 있어요. 어차피 여기는 목화토금수가 있어. 이게 불러줘야 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지읒, 치읓, 이응, 히읗. 이것도 본인들이 잘 알면 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주에서는 나무가 필요하죠. 이 기역은 목에 해당하는 기운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니은, 디귿, 리을은 화에 해당하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미음, 비읍은 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옷, 지읒, 치읓이 금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응, 희응이 토에 해당한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목이나 화가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역자하고 요 안에서 이름을 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규리 아니면 뭐 경락 이걸 적어놓고 내가 이름을 부르면 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남이 나한테 불러줘야 되는데 그럼 노사한테 들을 수는 없겠죠. 그럴 땐 요새 핸드폰 녹음되잖아요. 그래서 규리 한 20개를 입력해가지고 막바로 들으면 기가 많이 안 돌아요. 좀 떨어져서 이렇게 규리 하면 나한테 이 목화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목이 이렇게 들어오면 신경이 안정이 되고 들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리자를 들으면 화가 들어오니까 나중에 치매 예방도 할 수 있다. 자꾸 들으면서 어때? 심장이 강해지고 간 기능이 활성화돼서 머리가 맑아지고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가 오늘 어느 정도는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 묘목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묘목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름처럼 한자가 있어요. 그거를 써가지고 본인 몸에 지니고 있으면 평생을 어때요? 묘목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운을 보면 지금 당장은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운이 뭐가 들어있냐면 병인이에요. 그 전에 좀 힘들었을 때가 28 축토대운. 이 축토대운이라는 건 이제 28, 29, 30살. 이때 이 얼어있는 땅이 들어오니까 이건 가을의 땅하고 얼어있는 땅이 꽉 부딪히면 지진이 나서 쏟아니까 진로가 다 깨지면서 불이 꺼졌다. 이럴 때는 아주 밑바닥까지 쫙 내려가요. 이 정화일주는 안 좋을 때는 이 바닥까지 쫙 내려가요. 왜? 목이 없기 때문에. 이 목이 없을 때는 이 정화일주의 이 특징은 뭐냐면 목이 없을 때는 영이 잘 들어와요. 죽은 자의 기운이. 그래서 아주 바닥까지 곤드락쳐 이렇게 쫙 아무것도 못해요. 몇 달, 막 1년 이상. 그 다음에 이 축토가 들어올 때는 탕마살이 있으니까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도 안 돼. 영이 들어오면 일단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든. 공황장애에 걸리거나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그건 영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목기를 넣어서 불을 살려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이 지금 배현진이죠.
배, 현, 진. 한자를 몰라도 부르는 파동 이름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배는 물이에요. 현자는 토고, 이 진자도 토다. 이건 금이네요. 진짜는. 그러면 토하고 금에 해당하는 기운을 부르면 부를수록 토하고 금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 이름으로 인해서 부를 때마다 운을 10%씩 까먹는 거예요. 10%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이름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진 이름이다. 이 이름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불러주는 게 도움이 된다. 예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해서 자꾸 듣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준석 사주를 한번 봐볼게요. 오늘 제목은 이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기로 했으니까 이건 다 안 지울게요. 이제 맞춰볼 게 있어서.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몇 번 풀어봤지만 을축, 기묘, 기사 이것도 역행하기 때문에 여기가 유구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노하우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럼 이 사주에서는 조그만 땅이에요. 땅이 3개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햇볕이 없어. 근데 나무가 월이 제일 힘이 세다 그랬죠. 나무가 큰 나무가 이렇게 있다. 두 그룹. 거기에 이제 물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고철이 이렇게 쌓여있다. 이 땅이 이제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햇볕이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철이 본인한테는 표현, 진로, 사업체, 아랫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 그럼 이 사주들은 결혼 안 했죠? 왜? 이 물이 들어오면 나무가 막 자랄 거 아니야. 그럼 이 땅이 갈라지겠죠? 부인이나 여자가 나한테 필요가 없겠죠?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식도 물론 좋아하진 않겠죠? 자식 낳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무가 들어오면 땅이 갈라지잖아. 그럼 이 사주는 운이 좋을 때는 이제 햇볕이 들어올 때 운이 좋은데 햇볕이 들어올 때가 2번 있었어요. 18살에서 한 4년 들어왔고 28에서 한 4년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제 하버드도 가고 그랬는데 대운이 이제 어렸을 때 2번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가 들어와 있냐면 을목이 들어와 있어요. 38부터. 나무가 60% 들어왔다고 대운이 이렇게. 근데 지금 배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운이 31살 때부터 평인 대운이 평인. 불하고 나무가 들어왔어요. 그럼 둘이 이렇게 구설에 휘말리더라도 배희원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보수 측에는 무슨 저 남자가 쪼잔하게 이렇게 조금 악수하자 그러는데 뿌리치고 전날 뒤끝있게 삐져갖고 그러나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나오니 어쨌든 배희원은 어쨌든 운이 대운이 좋기 때문에 또 좋은 쪽으로 계속 가서 나중에는 당대표도 될 수 있는 그런 운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올해 1년운도 되게 좋아요. 올해는 이민년이에요. 그러면 물이 들어와서 이 정화하고 정림한목을 하니까 목을 만들어낸다. 이 정림한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림한목이라는 거는 강에 달빛이 떠 있어서 나무를 만든다. 그래서 음란지압이라 그래요. 역학에서는. 이럴 때는 이제 좀 음란한 관계를 갖는다든지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지 또 음란한 상상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목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이 많은 사람은 합의돼서 목으로 변하면 음란한 행동을 해서 구설이 생기는 거고 이런 사주는 좋은 쪽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합을 하더라도 음란지압이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배희원한테는 되게 이름은 좀 나쁘지만 대운이 60% 좋고 1년운도 지금 20%가 좋아서 아마 이 대표만 욕을 먹을 거고 어제 안에 팔 뿌리친 행동에 대해서는 배희원은 인기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운도 60% 나무가 들어온 데다가 올해가 이민년이니까 또 나무가 20%가 또 들어왔다고. 그럼 이 땅이 갈라지겠죠. 근데 뭐 때문에 지금 제가 한 2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5월 25일로서부터 8월 7일까지는 어쨌든 이때는 햇볕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운이 그래. 밀어주고 있다. 근데 올해 안 걸렸죠. 어쨌든 대운도 나쁘고 이제 달이 나쁜 달 되면 바로 아웃되겠죠. 저는 이제 사주를 보면 배희원한테는 사실 가장 필요한 건 이 땔감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대표가 나무가 많아. 그럼 이 사주는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혼자 상상하고 혼자 연애하는 스타일. 혼자 분위기 잡고 짝사랑하는 스타일이 한마디로. 제가 많은 사람을 봐서 알아요. 그러면 좋은 마음을 가졌겠죠. 이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이 대표도 땅이 필요한데 땅이 많으니까 좋은 마음을 좀 가지고 있겠죠. 둘이 미혼이니까. 근데 왜 사람들 눈앞에서는 사랑싸움으로 보였을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주를 풀어보니까 굉장히 혼자서 상상으로 분위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혼자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토가 많으니까 욱하는 성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꾸 비공개 회의를 이제
안 하겠다. 이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성실한 사주잖아. 난 책임감 있게 이걸 해야 돼. 이거 비공개 회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한마디 욱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표 같은 경우 쟤 왜 이래? 쟤 나 좋아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 욱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왜 자꾸 유출이 되니까 누가 유출한지 다 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난 아닌데 왜 내가 한 것처럼 보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아이 그러면 당대표가 라디오나 맨날 혼자 떠든 거 아니냐. 내가 내 걸 유출했다고 하면서 또 앉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진짜 재밌어요. 뭐 코미디도 아니고 들어오니까 이제 배 의원이 밤새도록 이 사주는 어때요? 신경이 굉장히 제가 이제 사주를 보고 추정하는 거예요. 신경이 예민하니까 잠도 못 자고 걱정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도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좀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왜 이래?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하고 잠도 못 자고 이제 걱정스러워서 나와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뭐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하더니 팔을 치우더니 어깨를 확 치고 앉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주는 좀 욱하고 뒤끝이 있는 사주거든요. 내가 지금 얼마나 이 성상남 문제로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그래? 너 마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 의원은 내 마음 그거 아니야. 미안한데 너까지 왜 날 밀쳐? 내가 속으로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것밖에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눈을 봤어요. 근데 약간의 어떤 원망 섞인 눈? 애정이 있으면서 원망 섞인 눈으로 툭 때리더라. 어떻게 미워서 이렇게 때린 게 아니고 왜 내 맘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또 눈피를 내가 딱 봤어요. 몇 번 봤어. 이준석 대표는 너는 나 좋아하는 거 다 알아. 너 마음고생 좀 해. 나도 요새 힘들어 죽겠는데 너 마음고생해. 이 표정이더라. 이게 무슨 심파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저는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며 대통령 선거날 잠 한숨도 못 자면서 저한테 문자하신 분들이 수백 명이 돼요. 정말 걱정해서 잠을 못 잔대요. 이 대통령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잠이 안 오는데. 처음에 졌잖아요. 선생님이 이긴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말 믿고 끝까지 지켜본다. 수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그중에 저도 한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걱정을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지고 이 정권을 찾아왔는데 이 당대표나 최고위 위원이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심파 같은 사랑 싸움이나 한 적 있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진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이 나빠요. 화하고 토가 들어올 때는 운이 좋아서 제가 그냥 자제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윤 대통령한테 어떻게 되면 누가 될까봐 혹시라도. 근데 지금 운으로 봤을 때는 38인데 지금 어디에 걸려있냐면 지금 을목, 나무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나무가 지금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대운에서 지금 나무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다 갈라진다고. 그럼 명예손상에 관제구설 이런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올해 1년이 이민년이에요. 이민인데 이 나무가 또 20%가 또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 땅이 다 갈라져서 어차피 당대표에 물러나는 사주예요. 대운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한 2주 전에 방송했었죠. 5월 25일부터 아마 정확하게 제가 계산해보니까 8월 7일까지 그때까지는 어쨌든 화가 들어와 있어요. 이 화 하나가 다룬에서 지금 이 화운에 갖고 다룬이 좋아서 좀 버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화가 없어지는 순간에 다룬이 나빠지는 순간에 이 땅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준석 때문에 좀 요즘 열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열받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징계도 먹게 되고 다 해결이 되게끔 돼 있어요. 저는 운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아이카인인가? 지금 이 본질은 뭐냐면 이 성상납의 본질은 뭐냐면 아이카인 대표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대전에서 아이카인 카이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깜빵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준석 당대표 하에 자기가 어떤 인맥을 쌓고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성상납을 했다. 그게 주 요인이에요. 근데 성상납이라는 건 어쨌든 뇌물죄인 거야, 뇌물죄. 그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가성이 있어요. 왜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아이카인 김성진이가 그 운영하는 회사에 그때 뭘로 이 접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회사에 방문해달라. 이 대통령이 어떤 기업체에 방문한다는 거는 엄청난 큰 진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주가도 올라가고 뭐 엄청나게 하여튼
대통령하고 잠깐 만나기만 해도 예를 들어서 크게 어떤 기업에선 도움이 되는데 그 회사를 방문했다? 그걸 주선한 사람이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건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 그거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오늘 또 김소연 그 변호사가 또 나와서 또 하는 얘기 있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소연이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김소연 변호사는 원래 그 민주당에 있다가 시의원 하는데 쉽게 말해서 수억을 달라 그러니까 탈당을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박범계 그 의원실에서 시의원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좀 내라, 수억 내라. 그러니까 아이 나는 못하겠다 하고서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온 걸로 알고 지금 대전시 아마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업은 변호사예요. 근데 지금 누구 변호를 하고 있냐면은 아인카인다인 그 김성진이를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또 하나 유명하죠. 이 김소연이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서 달림은 영창으로. 그러니까 한번 크게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달림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는데 달림은 영창으로 해서 한번 또 인터넷에서 한번 크게 화제가 된 인물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래요. 어떤 증거, 어떤 확실한 거, 어떤 물증 이런 게 없으면 얘기를 안 해요. 강용석 변호사도 변호사죠. 어떤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해서 어떤 증거를 만들어서 이게 원래 터지긴 건 원래 제가 좀 알고 있는 거는 그 김성진 그 이렇게 조사받을 때 거기 김성진이가 거기다가 이준석이랑 그 성접대를 했다 하는 게 경찰 조소에 있어요. 경찰 조소에. 그게 바탕이 돼서 이 일이 좀 커진 거라고.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이준석 그 측근에 있는 사람이 와서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뭐 가석방까지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이게 나라냐고요, 이게 당대표 이제 운이 나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정말 이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밤 못 자고 저 같은 제 필부한테도 이게 문자를 보낼 정도로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정권 교체를 해볼까? 너무 이 부당한 일이 많았었잖아요. 탈원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방송에서 그 좋은 기술자들이 다 외국에 빠져나갔다 그랬죠. 그러면 윤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어쨌든 지금 에너지로 모든 전 세계가 지금 위기예요.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에너지 태풍이. 그럴 땐 풍차를 만들면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다시 불러들이면 돼요. 그럴 때 세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최고의 조건으로 외국에서 지금 한참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젊은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이면 돼. 그런데 세금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으로 계시는 지금 한동훈.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지금 모르겠냐고. 이준석에 대해서. 그 검찰을 어때 다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일반 국민도 조금만 생각하면 뇌물죄가 성립되고 번이 딱 아는 거를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질질 끌고. 그리고 또 김창룡인가요? 경찰총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요즘 뭐 그냥 계속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하시더라고. 왜 하겠어요? 김창룡 경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고 지금 제가 딱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윤 대통령도 이번에 뭐 경찰 인사에서 국기문란. 원래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국기문란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왜 이런 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왜 했겠어요? 이제 임기 거의 끝나가죠. 그러면 이제 문 대통령 지킴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디다가? 특정 지역과 민주당 당원들한테 도장 찍게 하는 거예요. 왜? 다음번 국회의원 나와야지. 제가 국회의원 나오는데 예언을 해드릴게요. 100% 나와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현 정권의 반기를 들어서 잘리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킨다. 그걸로 이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 거야. 쇼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지금. 그거를 쉽게 말해서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모르겠어요. 생각 같아서는 진짜 이번에 감사를 철저히 해서 검찰청 감사해서 완전히 그런 사람은 아예 정치를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가 그래요. 또 특정 지역이나 또 민주당은 그런 사람들 좋아하거든. 근데 그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하는지 잘 지켜보면 알겠죠? 2년 후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